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하는데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정리해봤는데요. 신장에 직접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독성을 유발하는 신장을 망치는 영양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신장 독성을 보여주는 영양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신장의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영양제는 좀 주의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전에 좀 디테일하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쯤에. 그래서 업데이트도 할 겸, 그리고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양제 그룹군이 총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그룹군은 직접적인 신장의 어떤 염증이나 독성을 유발하는 그런 원료가 있고, 두 번째는 신장 결석을 유발해서 신장에 손상을 가하는 영양제 성분이 있고, 세 번째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 쪽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서 그 단백질 덩어리가 신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점은, 일반적인 우리가 적정 섭취량을 섭취했을 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양제들은 섭취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한번 만들어본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룹군인 직접적인 신장 독성을 보여줬던 영양제, 첫 번째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은 우리가 보통 인슐린 저항성, 당을 개선시키고 고지혈증 같은 걸 개선시키면서 대사증후군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크롬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크롬이 직접적인 신독성을 보여주는 영양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 적정량 이상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됐고요. 크롬의 적정량은 하루에 40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섭취하는 건데, 더 많이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크롬을 1200에서 240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상한량의 3배에서 6배 정도를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었을 때 발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빈혈, 혈소판 감소, 그다음 간 기능 문제가 생기고 급성 신부전이 온 케이스이고요. 혈중 크롬 섭취가 정상인의 한 3배 정도까지 높아졌다고 하네요. 며칠 동안 투석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정확한 용량은 나와 있지 않지만 크롬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같은 그런 영양제를 먹다가 급성 세뇨관 괴사가 나타나서 신장의 염증 반응과 함께 수액 치료와 약물 치료로 신장을 회복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환자는 6주간 600마이크로그램의 크롬을 먹고, 많이는 안 먹었네요. 상한량보다 살짝 높인 거죠. 심각한 신기능 장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성 간질성 신염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로 회복했다, 이런 3가지 케이스가 보고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상한량보다 일단 높게 먹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400이 상한량인데 600에서도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한량 관리는 좀 잘 해야겠다, 400 이하만 섭취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길게 먹었을 때 보통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600마이크로그램을 6주간 먹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됐죠.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는 단기간에도 발생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신장에 직접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보통 운동할 때 많이 먹죠. 에너지 생성, 피로 개선, 근육량을 높이고 남성 호르몬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성분으로 운동할 때 많이 먹습니다. 5g, 10g, 20g까지 먹는데 약간의 데이터에 논란은 있더라고요. 실제 문제가 있다 없다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에 한해서는 좀 주의하되 너무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게 크레아틴 같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5g씩 4주 동안 매일 크레아틴을 섭취한 20대 남성이 신장 수치가 상승하고요. 단백뇨와 혈류 같은 게 나타나서 치료하고 좋아졌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신장이 원래 안 좋았던 25세 남성이 운동하려고 먹었겠죠. 매일 2주 동안 일정량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나서 신장 수치가 높게 상승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너무 고용량 섭취하는 거는 좀 신경을 쓰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크레아틴 섭취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세 번째, 직접적인 신장 독성을 보여주는 보충제가 바로 게르마늄입니다. 거기서 무기 게르마늄, 무기염 형태로 되어 있는 게르마늄이 더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보충제로 나오는 건 유기염 형태의 게르마늄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게르마늄 자체는 좀 주의는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직접적인 신장 독성과 신장
신장 이식의 케이스도 있었고 사망 케이스도 있을 정도로 게르마늄 보충제는 좀 찜찜한 부분이 많습니다. 게르마늄을 먹는 분들이 좀 계시고 장신구로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장 독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보충제 성분 마지막 네 번째 라이신이 있었습니다. 라이신도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보통 이 면역력을 챙기는 목적으로 라이신 고함량을 먹는 분들이 있으시죠. 500ml짜리 하나를 보통 4알씩 먹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용량으로 오래 섭취할 때 그 판코니 증후군이라는 그 세뇨관 기능성 장애와 급성 간질성 신염이 유발된 케이스가 몇 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스가 되게 제한적이지만 이 논문에서 보고된 케이스를 보면은 하루에 3000mg의 라이신을 섭취한 여성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나이가 44세 여성인데 판코니 증후군과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만성 신부전 환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케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라이신을 고함량을 먹는 건 주의하되 건강하신 분들은 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신을 면역력을 개선시킬 목적 그리고 아르기닌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보조로 함께 먹는데 500ml에서 1000ml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거의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직접적인 신장 독성을 보여주는 케이스였는데 두 가지가 아미노산이었네요. 크레아틴과 라이신 그리고 미네랄 성분으로 크롬과 게르마늄이 있었는데 크롬의 고용량과 게르마늄은 직접적인 신독성이 좀 많이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보고되어 있는 국내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원료로는 체퍼럴이라는 생약이 있고요. 요인배 우리나라 불법이죠. 이거는 리비도 성기능 강화를 위한 보충제가 있었고 캣클로우 고양이 손발톱이라는 관절 쪽에 쓰이는 보충제 생약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국내에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뤄보진 않았습니다. 약들약 두 번째 그룹군으로 신장 결석을 유발해서 신장 손상을 보고한 케이스의 보충제는 바로 첫 번째 비타민 C고요. 비타민 C는 보통은 되게 고용량을 섭취할 때 신장 결석이 유발됩니다. 비타민 C의 권장 섭취량이 보통 100ml 내외인데 10g 이상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통 많이 발생되고 물론 이제 신장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뭐 1000ml짜리 하나만 먹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지만 신장 결석이 보통 없는 분들은 보통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요로와 신장 쪽에서 산도가 강해지면서 옥살산이 결정화가 되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신독성을 유발하는 건데 보통 케이스들을 보면은 10에서 한 60g 정도의 하루에 초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신장 결석이 없는 사람이 생겨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문제가 안 되죠. 우리는 뭐 1000ml 많이 먹어야 6000ml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의해야 되냐면은 신장 결석이 6개월에 한 번, 뭐 몇 달에 한 번씩 재발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고용량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장 결석을 유발해서 신장을 손상한 케이스가 있는 영양제는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우리가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같은 이런 염증, 비뇨생식기 쪽의 염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섭취를 하고 특히 방광염을 예방하죠. 그 크랜베리 성분이 세균을 억제하고 세균이 달라붙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크랜베리의 자체에 옥살산염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크랜베리 농축되어 있는 보충제에는 특히 옥살산염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니까 크랜베리 보충제를 6개월 동안 섭취한 47세 남성이 신결석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주의하되 결석이 생긴 적이 없는 분들은 뭐 특별히 적정 용량을 섭취한다면 크게 우려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그룹군으로 우리 근육에 단백질이 녹아서 신장에 염증을 유발하고 신장 손상을 유발한 케이스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럴 때 근육이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신장이 손상되면서 콜라색 소변이 나오고 방치가 되면 사망 케이스도 꽤 있을 정도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런 횡문근 융해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해서 신독성을 보여주는 보충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그 감초인데 보통 이제 감초 추출물은 우리가 항염증 작용 때문에 섭취합니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목적으로는 감초 추출물을 위염, 대장염 이런 데에 보충제로 활용을 하죠. 감초 추출물은 저칼륨 혈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급성 신장염을 유발하고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2차적인 횡문근 융해증도 동시에 유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자료를 찾아봤는데 국내 기준으로
55세 여성이 목이 계속 아파서, 그러니까 목이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죠. 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목이 약해서 예민해서 염증이 자주 생기시는 분도 있는데 목이 안 좋으니까 감초를 매일 50g, 그리고 도라지를 한 30g 정도를 푹 2시간 동안 고아서 매일 마셨대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매일 마시고 나서 양팔 다리에 막 근육이 뭉쳤다 쥐났다가 막 그리고 막 알이 배고 힘이 빠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칼륨 혈증이 생기고 이제 근육적인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감초에 들어가 있는 글리시리진산이라는 성분, 그 핵심 성분이 있거든요. 글리시리진산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7년 동안 280mg 정도의 감초 추출물을 매일 먹었고 나이가 78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칼륨 혈증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생겨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9세 여성이 4개월 동안 매일 감초 추출물을 30알씩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1알씩 3번 먹은 걸까요? 아무튼 극심한 근육통과 급성 간 손상으로 입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신장 쪽에도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처럼 감초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 글리시리진산이 저칼륨 혈증을 유발한다는 건데, 그럼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던 그 쏜리서치의 GI 릴리프, GI 인캡이라는 감초 추출물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보충제, 국내에서 나와 있는 그 스페인 감초 추출물 같은 위기에 좋은 거나 해외 제품 DGL 같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글리시리진산을 제거한 감초 추출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좀 우려치 마시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감초 추출물 중에서 DGL이 아닌 그냥 일반 감초를 그냥 농축해 놓은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횡문근 융해증을 유발하는 그 외의 보충제 성분으로는 쑥기름, 쑥을 좀 추출한 기름 보충제가 외국엔 있나 봐요. 그 쑥기름이랑 크레아틴도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크레아틴은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이기도 했는데, 크레아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논문에서 좀 잘못 해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상에서 얘기하는 바는 크레아틴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횡문근 융해증이 생겼다라는 인과로 얘기를 했는데, 보통 크레아틴은 운동을 하려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횡문근 융해증이 생긴 거죠. 크레아틴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빡세게 해서 생긴 게 아닐까. 그리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크레아틴이 횡문근 융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 외에 논문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찾아본 자료에서 몇 가지가 있었죠. 비타민 D를 아주 초고용량을 섭취한 경우 60만 단위 한 번에 비타민 D 스프레이 같은 걸 원샷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초고용량을 한 번에 먹고 급성 신장염이 생겼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해서 너무 많이 먹은 케이스였죠. 비타민 D가 신장대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좀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클로렐라나 글루코사민, 가르시니아 뭐 그런 게 신장에 영향을 줬다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리고 다양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좀 주의는 해야 되죠. 아무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병원에서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대체로 적정 용량을 지킨다면은 게르마늄 빼고는 거의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보충제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